네, 안녕하세요. 우리 하나오션 주주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황금손 다니엘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1월 10일 토요일이고요. 자, 밤 11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오션 공부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도 우리 열정 많으신 주주분들을 함께 하면서 하나오션 공부해보려고 자, 영상 준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영상은 뭐 어려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금요일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자, 수급이 이동이 어떻게 변화가 있었으며, 그리고 우리 하나오션에 추가된 재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요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며, 자, 어떤 구간에서 이 매도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자, 아직도 혹시 이 매수를 못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요, 이 매수 타점까지 안내 드려보면서 자, 오늘 하나오션 영상 정말 알차게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게 되면요, 우리 금요일날 주가가요, 자, 4%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13만 4,900원에 자, 마감을 해줬는데, 자, 분봉으로 보게 되면요, 자, 당일에 최고가권 권역에서 자, 마감을 해줬습니다. 자, 근데 이거 중요하죠? 왜냐면 자, 종목들이요 힘이 빠지게 되면 윗골이 달리면서 자, 상승했던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힘이 없으면 장막판에 자, 밀려버리거든요. 그죠? 근데 보게 되면은 자, 윗골이 달린 거 없이 자,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다음 거래일 언제죠? 월요일 날에는 마찬가지로 추가 상승, 어쩌면 이 캡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흐름이요, 자, 하나오션, 비단 하나오션만의 흐름이 아니죠. 금요일에 어떤 거, 우리 한화 시스템이죠. 한화 시스템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자, 몇 퍼센트? 10%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한화 그룹주 전체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 하나오션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자, 어떤 이슈? 그룹 내에서 이런 이슈들이 다 겹쳐지면서 월요일장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자, 이전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왔던 날 있죠? 그래서 이날의 고점 구간까지도 매물 소화가 다 끝마쳐진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물량을 소화해놓고 나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추세 자체를 완벽히 돌려 세워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우리는 13만원대의 이 물량 수요가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세가 완전히 돌려진 상태에서 이 추세 상승이, 추가적 상승이 기대가 되는 이 기대감마저도 자, 높아지는 구간이라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급이 이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요? 기존 반도체 섹터에 몰려있던 이 수급이요, 반도체 섹터, 우리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와 동시에, 그리고 또 뭐가 나왔죠? 이 옵션 만기일이 겹쳐지다 보니까 이 기존의 삼성전자 그리고 이 반도체에 몰려있던 수급들이 우리 기존의 전통 강호, 우리 조방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이 자,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 반도체에만 몰려있지 않고 반도체에서 어디로요? 다 기존의 다른 섹터의 이 대장주들 내에 순환매가 들어와 줄 수밖에 없다라고요. 그래서 당장 금요일에만 보게 되도요, 우리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하나 오션 전부 다 상승해 주면서 동시에 신고가를 갔죠. 그리고 특히나 이 하나 시스템을 한번 보게 되면은 자,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가 이 구간에서 정확히 V자 반등 형태로 돌려 세워준 다음에 자, 신고가를 완전히 뚫어주는 패턴이 나와줬습니다. 자, 원래는요, 주가가 한 번에 쭉 가버리면 조정이 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앞전에 상승이 나왔던 거를 다시 조정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려놓은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조정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가면 이렇게 훨씬 더 강하게 상승하는 패턴이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오션도요,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하나 시스템처럼 V자 반등 형태 나와주면서 15만 2,400원 구간 다시 한 번 더 재돌파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능성이 높고 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단은 우리가 재료부터 볼 겁니다. 근데 재료부터 보기 전에요, 자, 어떤 거요? 자, 바로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우리 하나오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 갱신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자, 신고가 가보자 라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들이요, 다른 우리 하나오션 주주분들에게도 이 추천 영상으로 뜨게 됩니다. 그랬을 때 최근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분들이 자, 하나오션을 매도하시는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그동안에 우리 신고가를 자, 15만 2,400원까지 가던 구간들에 있어서 이 구간이 어떤 구간입니까? 이전에 있던 자, 신고가 권역 부근에서 본전권 혹은 약수익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니까 하나오션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기 맞고 떨어지기 전에 이번에 어느 정도 물량 정리하면서 비중을 덜어내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152,400원을 재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우리는 이 하나오션은 이러한 재료들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좋은 이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차트적으로도 완벽하니까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 영상으로 떠서 시청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영상 뒷부분에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그리고 이렇게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하시는 주주분들께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선물은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선물은 결국에는 종목이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이 어떤 거냐 키워드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삼성전자, 엔비디아, 현대차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키워드만 봐도요 어떤 건지 정말 궁금하셔서 뒷부분으로 스킵하시고 싶으실 텐데, 자, 근데 여기서 이거 스킵하시면 여러분들 내용 체크 못하십니다. 왜냐면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시는 감사드리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공개하는 만큼 제가 영상 중간중간마다 깜짝 공개를 할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거고요. 그럼 일단 왜 이렇게 강한지 재료부터 봐야겠죠. 자, 재료가 정말 한두 개가 아닙니다. 쏟아지고 있어요. 일단 작년에도 우리 하나오션이 152,400원까지 10월달에 달성해 줄 수 있었던 건 자, 뭐였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관세 협상 이슈가 분명히 존재했었어요. 그 과정에서요, 이 조선이랑 방산 섹터들이요, 이 협상 카드로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강한 이 신호탄이 됐었던 상승의 신호탄이 됐었던 흐름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우리 하나오션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프로젝트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거론하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았던 게 또 하나오션이다 보니까 이 상승했던 감이 있었죠.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죠. 이 대미 투자 3천억 달러 본격화라는 내용인데, 자, 이제는요 이게 더 이상 이 기대감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는 방향들이 자 본격화가 되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게 되면은 어떤 게 있느냐, 지난해에 올라갔던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거였죠. 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 투자가 기대감으로만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드디어 본격화가 돼요. 그래서 조선업과 이 원자력 중심으로 이 내용들이 좀 굳어져 있고, 그래서 이 재정경제부가 이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MRO 섹터랑 그리고 자 SMR 이 두 가지 사업군을요 본격적으로 스타트하겠다라는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들? 그동안은요 이 마스가 프로젝트 황금 함대 같은 기대감만으로 갔다고 하면요, 자 이제는요 실질적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수혈되는 그림이 구체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은 결국 어떻게 된다? 자, 수주랑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있었죠 여러분들? 바로 자 필리조선소 확장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 내 추가 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은요 원래 이 조선업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자, 뭐 존스법도 있고 자 기타 다른 법도 있다 보니까 원래 이런 상설 등 관련해서 자 외부 자본의 굉장히 보수적인 흐름이었는데 이 필리조선소 이후에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졌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추가 조선소 인수까지 검토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요 이 미국 내 제도나 분위기에서 뭔가가 바뀌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미 투자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추가 인수권도 단순히 검토에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자, 검토가 아니라 자 어떻게까지 추가 인수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들만으로 이 하나 시스템이 상한가가 할 자 이런 무게감이 자 충분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결국에는 MRO 섹터가 자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면 이 선박 수리부터 뭐 레이더, 자 통신 장비까지도 연결이 되죠. 게다가 이 하나 시스템이요 하나오션 지분을 11.7% 가량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에 비해서 이 하나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자 저평가되었다라는 인식이 자 시장에 생기기 쉬운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금요일날 상한가로 이제 반응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거죠. 60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기대감이 있다. 하나오션이 그래서 8% 급등했다라는 내용이 자 이거는 1월 8일에 나온 기사예요. 뭐 어쨌든 이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자 윤곽이 제대로 나와 줄 것이고 그 전에 있죠. 우리 지금 어떤 구조로 가고 있냐? 자, 이 독일의 티센크루프 자 얘네랑 이 컨소시엄 구성한 거 있죠. 하나오션 자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컨소시엄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이랑 국가대항전을 붙고 있는 느낌이에요. 참 재밌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슈가 다시 부각되는 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적으로 자 캐나다에 들어가면서 이 하나오션이 어떤 거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바로 CPSP 자 CPSP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주들이요 금요일날 급격하게 다 올라가줬던 것도 어쨌든 이런 재료들이 중첩되면서 좋은 내용들이 추가됐다라는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 또 바로 이거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기구 66곳에서 탈퇴 서명하면서 국방비를 자 50% 증액하겠다라는 파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방산 섹터 중에는 다 당연히 강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어떤 거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각이 됐던 겁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 트럼프가 이 국방비를 증액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 해군 군함, 뭐 핵잠수함, 고속정, 자 이런 등등 해서 이렇게 해서 방산 섹터가 주목이 받게 되면 요즘은 이 조선도 같이 묶어서 가는 그림이 나와요. 자, 여기다가 또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트럼프의 관세 판결 관련해서 이 대법원 판결이 연기될 수 있다라는 소식 때문에 미국에서 방산주가 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월요일장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대법원에서 관세가 합법이냐, 자, 불법이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게 바로 결론이 안 나고 미뤄질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시청자분들,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아니, 관세랑 우리 조선이랑 방산이랑 무슨 상관이 있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상관이 있죠. 자, 근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관세가요, 자, 조선주랑 이 방산주의 직접적인 매출을 올려준다라기보다는 이 시장의 심리가요, 이 조방 쪽으로 돈을 몰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실상 이게 판결이 딱 나오게 되면은 딱 끝인데 결론이 미뤄지게 되니까 아직 끝난 게 아니가 더 큰 이슈가 남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장은요 자연스럽게 자 전쟁, 안보, 자 국방, 그러니까 이쪽 방산 쪽으로 눈길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방산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당연히 미국 내 방산 섹터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자 어떤 게 조선주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왜냐? 미국이 지금 약한 게 뭐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까? 이 군함, 핵잠수함, 이 고속정 등등 해서 자 이것 때문에 괜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마스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 방산주들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중국을 견제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또 이 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는 게 왜 견제를 하고 있습니까? 중국이요 항상 자 자기네들 앞에, 그러니까 대만 앞에서 맨날 바다에서 배도 띄우고 이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경고, 위협인 거죠. 자 대만을 침공하겠다라는 이런 직간접적인 위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우리 미국은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정책 방향성 자체가 항상 중국을 이겨야 된다,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 얘네는 매년 1등 해야 되고 얘네는 매년 2등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사람 트럼프 대통령 특징이에요. 자 이것까지 얘기 드리면은 조금 딥해질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결론은 핵심은 하나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성 자체가 자 이 중국을 향한 이 모든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러한 국제 정세의 큰 흐름을 알아야 이 조선주가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왜 방산주가 갈 때 같이 가면서 조선주도 묶여서 같이 올라가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개별 종목만 공부하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런 거시경제 관점까지 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꾸준히 공부해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근데 시간이 없고 어렵다, 잘 안 된다라고 하시면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뭐다? 바로 구독이랑 좋아요고요. 그리고 댓글로 자 어떻게요? 우리 신고가 하나오션 신고가 갈 수 있다 라고 같이들 작성해 주시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상 안 끝났어요. 뒷부분에 제가 준비해드렸던 선물 받아 가셔야 되니까 여러분들 집중 있게 시청하셔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관세 판결에서 대법원 판결이 연기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방산주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 월요일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룹 내에서도 이미요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다 전부 다 상승세가 나와줬고,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한화시스템 신고가를 벌써 돌파를 했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자 얼마까지 갔죠? 여러분들 122만 4천원까지 자 고점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요 이런 큰 틀에서 봤을 때 이 하나오션이요 마찬가지로 같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신고가 랠리를 이어갔었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보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보는 그림은 어떤 거냐면 빠르면 자 돌아오는 중 이 신고가 돌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태까지는 이 기대감만, 그러니까 정확히 확정된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실질적인 재료들이 자 추가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미국의 자 방위비 증가,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PSP, 캐나다 60조 잠수함, 그리고 자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자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동안은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뭐 기대감문으로 왔다고 해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는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으니까 세부사항이 적용되고 관련된 법들이 개정되면서 좋은 내용들이 추가된다라고 하면요 이제는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도 봤을 때 자, 전고점 구간 15만 2,400원 구간은 무조건적으로 돌파해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 보면 또 명확해지냐? 수급을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자, 이번에 여기 있잖아요. 이 하나오션이 올라가게 되는 이 상승 초입 부분부터 우리 개인분들은요. 자, 매일같이 매도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죠? 근데 또 이 물량을 누가 받고 있냐 하고 봤을 때 외국인, 기관, 금융투자,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자, 안 들어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올라가는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개인분들이 매도를 하고요.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 얘네들이 다 물량을 들어오고 있을 때 이때가 전형적으로 시작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다시 한 번 더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떻게 보면요. 우리 금요일 날에 있던 자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예요. 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서 종가 안착해줬는데 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 보게 되면은 1조밖에 안 나왔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이 앞전에 존재했던 박스권을 뚫어 나갈 때요. 이미 물량 소화를 충분히 해놨다면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아도 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외인이랑 기관들이 돌파 과정에서 앞에 있던 물량들을 충분히 소화를 했고요. 매집도 충분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뭐예요? 거래 대금이 크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힘들이 더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앞전에 있던 이 역사적 신고가 구간 뚫어줄 수밖에 없는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죠. 이 전고점 구간을 뚫어줄 수밖에 없는 50조 신고가를 뚫어줄 수밖에 없는 힘이 응축돼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앞에 있는 물량들조차도 사실은 아주 강한 저항대로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 자, 우리가 지금 15만 2,400원을 돌파하는 걸 눈앞에 두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돌아오는 주에 추가 상승으로 우리가 이걸 돌파하게 되면은 자, 어떤 거요? 이 공매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왜냐? 우리 지금 공매도 추이를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공매도 평균가가 자 10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 자 후반대 10만 원대 후반에서 11만 원 후반대에 형성돼 있는데 현재 가격이요 얼마요? 13만 4원까지 올라와 있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어떻게 해요? 자 14만 원, 15만 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자 공매도가 포기를 해버리는 현상 즉 자 쇼커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터질 수 있는 쇼커버 물량만 자 거의 400만 주 가까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이게 터지게 되면 자 어떻게 됩니까? 이 공매도 세력들이 허겁지겁 다시 한 번 더 물량을 쓸어 담아야 하니까 이 쇼커버 현상 자 올라가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에 있어서 이 상승 가속도가 붙어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진짜 시간 문제라고 봐요. 그래서 공매도가 사실은 제대로 붙을 만한 구간은 어디냐면 자 17만 원, 17만 2천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살짝 시도는 할 수 있는데 자 그때 중요한 게 바로 이 기관의 역할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기관 매매 동향을 한번 보게 되면요. 최근에 우리 기관들이요. 매도에서 매수로 전향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3,500억 불 이 대미 투자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면 기관도 이제 같은 섹터에서 이 밸류 수익을 먹기 위해 이 공매도 물량들을 받아치면서 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지가 커진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오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일단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 부탁드리면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공매도 그리고 지정학 관점 그리고 미국의 국방비 증액 자 그리고 수주의 모멘텀 뭐 캐나다 CPSP 자 그리고 자 실적 개선 자 이런 게 동시에 지금 겹쳐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오션을 혹여나 지금 물려있는 주주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올라가는 구간들에 있어서 자 이 본정권에서 혹은 약손실권에서 자 물량을 던져야 되는 구간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다가오는 이 고점들 구간에 있어서 매도 타점을 잘 잡아서요 여러분들이 자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굉장히 크고요. 여러분들이 혼자서 공부하셔서 해결하시는 게 자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만약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잘 안 된다 라고 하면은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자 한화입니다. 하나라고 남겨주시게 되면 실시간 대응과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후속주 있어요 여러분들. 영상 끝났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하나라고 문자 보내셔서 매수가, 매도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황금손의 자 이 관점과 이 타점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움이 되셨다면 이 구독, 좋아요, 이 댓글 꼭 부탁드리면서,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주 빠르게 설명드리면서 이것만큼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삼성전자 인수합병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재료는 바로 인수합병이죠. 자,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M&A 팀까지 신설하면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시작이 됐어요. 앞전에는 아시는 것처럼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그런 줄 아시나요? 항상 삼성전자가 주가가 올랐을 때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반도체 사이클이 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이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죠? 이 코로나 때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소위 말하는 캐시카우가 있었다라고 하면요, 이렇게 주가가 10만 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점에서 반토막이 나버리는, 자, 이런 경우가 생겼을까요? 그래서 이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미래 먹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주력이 아무래도 반도체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이 끝나게 되면 삼성전자가 매출도 떨어지고요, 주가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방어하려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추진한 게 일단 로봇 사업으로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진한 게 전장 사업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이 삼성전자가 주력하고 있는 미래 먹거리는 전장과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이 두 사업들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기업이요, 바로 이번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하나 나가겠습니다. 이 종목이 로봇 사업에도 필요하고요, 전장 사업에도 필요한 게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그게 뭘까요? 자, 정답은 바로 라이다입니다. 그러니까 라이다가 뭐냐?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게 로봇과 자동차에서 사람의 눈의 역할을 하는 이런 부품으로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정확히는 어떤 거냐면 이 거리를 측정하고요, 그리고 물체를 3D화해서 자,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요, 이 로봇의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이다 보니까 부품을 하나하나 자체 생산하지는 않아요. 다 납품을 받고요, 공장에서 조립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자율주행 ADAS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생산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품을 위탁을 해서 조립을 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삼성전자에 납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 산업과 전장 산업을 인수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이 기업이요, 뭐가 된다? 인수합병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이미 납품이 진행 중이면서 삼성전자 출신의 사내이사가 재직 중이고요. 그리고 지분까지도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3대 주주입니다. 근데 아시죠,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지분 투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대주주가 됐습니다. 자, 당연히요. 이래서 삼성전자에 필요한 부품들을 납품하는 회사다 보니까 바로 전장 사업에도 필요하고 로봇 사업에도 필요한 이 기업이요, 추후엔 인수합병 대상이 기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요, 우리 최근 시장 상황이 자율주행이 굉장히 또 부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엔비디아 CEO인 젠슨 왕이 CES에서 자, 차세대 미래 먹거리는 자율주행이다 라는 내용을 말한 만큼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돈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냄새를 맡은 외국인과 기관들이요, 자,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형적인 수급주들의 특징이에요. 자, 이들이 근거 없이 들어오진 않죠.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또 삼성전자가 인수했다라는 내용만으로 올라갔던 종목이 있습니다. 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바로 아시죠? 바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바닥권 17,500원에서 53만 1,000원까지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몇 배예요? 무려 25배죠. 자, 어마무시한데, 근데 우리는 이렇게 25배까지는 아니어도 러프하게 한 10배까지만은 노려보자라는 거. 자, 10배는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이 내용이 이렇게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인수합병이 늦어진다라고 하더라도요,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미래 산업 중 하나이고 이미 삼성전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어떤 관점? 가치 투자 관점에서도 메리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미리 캐치했던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 텐베거 후보라고 써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딱 큰 돈을 사시는 게 아니라 여유야금 뭐 한 300만 원으로 10배 잡으면 얼마죠? 자, 3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한 번씩들 받아 가셔서요, 여러분들 포트에 구성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공유 받으시는 방법 설명드려야겠죠. 자, 화면 상단에 이제 개인 번호 올려드렸습니다. 010-9630-2563번이고요. 자, 이쪽으로 뭐라 보내주시면 되냐? 한화입니다. 한화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자, 2026년 텐베거, 자, 혹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첫 텐베거, 이 후보군으로 있는 인수합병 종목이다 보니까 한 번씩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아직도 안 받아가신 분 있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신고가 작성해 주시면서 한화입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한화오션의 타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마찬가지로 자, 한화라고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이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드린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내일은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